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10월 5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이르면 내일 퇴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일 이후 열도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2일 당시 숀 콜리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매우 좋다고 말한 반면 백악관의 비서실장 마크 베도스는 열이 나고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라고 말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콜리는 뒤늦게 트럼프의 혈중 산소 포화도가 두 차례 떨어져 산소를 보충한 적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병원에서 찍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빠르게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고요.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영상을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밖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와 손만 흔들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있었던 연방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전파의 지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이 완벽하게 봉쇄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00대 이상의 경찰 버스들이 빈틈없이 늘어선 모습은 장관이라면 장관이었습니다. 이 봉쇄 조치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야권에서는 재인산성, 물리장성 등 온갖 신박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의 명박산성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분 눈엔 국민이 오랑캐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계엄령이었다. 공권력을 행사해 집회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여권은 불법 집회를 완벽하게 봉쇄한 경찰의 조치를 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줬다며 칭송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과거 면박산성에 빗대는 비판에 대해 시민 불통의 벽과 시민 방역의 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느냐며 야당과 보수단체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이 다음은 또 어떤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외교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여행 및 요트 구입을 위해 엊그제 미국으로 출국했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있었던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청사를 나서면서 있었던 기자들과의 대담에서는 송구스럽단 말을 반복하면서도 남편이 워낙 오랫동안 계획하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에 대해 남편도 잘 알고 있고 설명하려고 했으나 결국 본인이 결정해서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람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입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 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 야간 보호시설 등입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 12곳, 2단계에서는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까지 추가됩니다. 착용이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도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이 인정되지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밸브에 있는 얇은 막이 들숨에는 닫히고 날숨에는 열려 숨쉬기 편하게 만드는 마스크입니다. 날숨 때 감염원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웃된 것입니다. 망사형 마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스크 대신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각 분야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던 시상식은 없고 각자의 국가에서 상을 받는 것을 TV 중계로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생리의학상, 내일은 물리학상 이런 식으로 공개됩니다. 7일에 발표될 화학상이 유력한 후보로 한국인이 지목되었는데요. 외국의 석학들과 함께 나노결정 합성 연구를 진행한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입니다. 이 연구는 물리학, 생물, 의학 시스템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노벨재단 측은 코로나19가 인류의 큰 위기를 초래하면서 과학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연구가 성과를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연구자가 수상자로 뽑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관련 연구자들이 과학 부문 수상자 후보로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한편 노벨 평화상 후보로는 국경 없는 기자회나 2003년생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WHO도 후보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과연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 나올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